문제문들이 준비되었을까? 오늘은 이제 PS 구조도 보고 할 텐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엔 또 주제 잡기입니다. 자, 우리 첫 질문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조금 구조가 독특해서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본질은 똑같아요. 결국에는 뭐 글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해도 결국에는 주제 잘 잡으면 승리합니다. 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첫 지문은 2017 9평이네요. 칼로리 기론이라는 기출인데 첫 문단에서 모든 게 판결납니다. 첫 문단에서 읽냐 못 읽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제들의 의도가 한 방에 끝납니다. 그래서 첫 문단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6줄 있네요. 1문단 일단 읽어보시죠. 주제부터 잡고 시작합시다. 자, 다 읽었을까요? 우리가 매일 봤던, 자주 봤던 과학기술 지문하고 좀 차이가 뭐가 있나요? 하면 이런 차이가 있죠. 일단 현대과학이 아니에요. 18세기 때 있었던, 지금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은 좀 더 개량된 과학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열을 처리하는 칼로리 이론이라는 게 제공됩니다. 이렇게 과거, 여러분들 18세기면 1700년대거든요. 조선 중종 때예요. 그때 과학은 그냥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겠지 수준이. 그러면 이때는 완성된 과학 이론을 우리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지문은 거의 없고요. 이 이론에 대한 결점 혹은 이런 이론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이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철학 지문처럼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처럼 그 당시에 과학자들의 수많은 자기들만의 입장들이 제공될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펼쳐질 얘기고, 일단 여러분들이 잡은 혹시 주제가 칼로리 기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칼로리 기론은요, 끝났어요, 설명이. 그러니까 얘는 칼로리 이론을 설명하려는 글이 아니라 칼로리 이론 설명을 끝내놓고 뭘 하려는지 보니까 칠판에 써놨죠. 자, 대놓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 칼로리 이론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많은 과학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체크해 볼래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1문단 마지막 문장. 이러한 상황에서 이 친구 체크해 보세요. 과학자들이요. 여기 재미난 멘트예요. 과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관심사 중 하나는 한 번 더 체크해 볼까요? 자, 증기와 같은 여기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 과학자들의 열기관 열효율에 대한 입장들이 나열됩니다. 철학 지문처럼요. 옛날 과학 이론을 꺼내오면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주제 잡아드렸죠? 요거 읽으러 가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같이 해보죠. 아니야, 이거 시간 줄게요. 풀고 얘기합시다. 다 알려줬어, 사실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올 거거든요. 여러 과학자가 나올 거거든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요것만 읽는다는 생각으로 읽으세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무슨 입장인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읽어야 성공합니다. 안 그러면 글이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자,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시간 재드릴 테니까 네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휘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네 문제 푸는데 6분 20초 어떨까요? 자, 풀고 얘기합시다. 맞아. 앞에 것도 잠깐만 하세요. 야, 잘한다. 네, 다 됐네요. 같이 봐도 될까요? 네 사람 등장한 걸로 보입니다. 카르노부터 설명 한번 해볼게요. 물레방아 드십십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하지만 역시 상관없습니다. 저는 카르노를 이 지문 말고 다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궁금해서 뭐 하다못해 나무 위키라도 쳐보는데 이 카르노는 쳐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읽어야 될 건 너무 뻔해요. 열기관 연료율 문제요. 아 참, 내가 너무 급했다.
열기관이 뭔지 열효율이 뭔지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문단 첫 줄, 첫 단어가 뭐예요? 열기관은 하고 시작할 거예요. 좀 읽다 보면 두 번째 줄쯤에서 열효율은 하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열효율을 읽기에 실패하면, 순수한 독해에 실패하면 뒤 전개가 안 돼요. 자, 열효율에 대한 정의 내가 한번 읽어볼게. 이 문단 두 번째 줄 중간입니다. 열효율은 여기서부터예요.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3번 문제까지 풀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말을 분수로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을 표현하려면 분수에서는 분자값에 열을 넣어야 될까? 일을 넣어야 될까? 우리 이 정도 언어는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수는 결국에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율과 비중도 여기 포함되고요. 여기에 한 일의 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는요, 흡수한 열이 들어가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괜찮을까?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은 분수식을 이렇게 내게 됩니다. 상식적이잖아. 열이 분모고 일이 여기 분자니까 열 대비 일을 이만큼 했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열효율이란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열을 흡수했는데 그 중에 얼만큼의 비중으로 일로 전환했는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네 사람 얘기 한번 볼게요. 아까 카르노 제가 뭐 물레방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요, 대놓고 말합니다. 이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이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칼로리 또 고온에서 저온을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요, 대놓고 말합니다.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 됐을까요? 열효율도 두 온도에만 의존. 네, 이게 카르노가 말한 열효율에 대한 입장이에요. 두 온도에만 의존하는구나. 깔깔깔. 끝. 자, 줄로 넘어가야겠죠. 줄은 무슨 뭐 또 톱니박 날개바퀴,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 줄은 좀 알 것 같아. 나도 정상적인 그 교육 과정을 밟았잖아. 나도 중고등학교 나왔잖아. 내가 아무리 과학을 못해도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걸 알거든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뭘 오야,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나도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아요. 자, 그러면 어딜 체크하냐? 이 사람은 열효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3문단. 자, 어디 갔어? 3문단. 여기 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요. 좀 어렵다. 자, 3문단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의 일당량을 측정하였다.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등가성을 갖는다는 걸 입증하였다. 그리고 계속 읽으니까 모두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환하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너지 보존 법칙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해놔야 될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등가성을 갖는다. 등가성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죠? 대등한 가치를 갖는 성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열과 일이 모두 전환해도 보존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대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바로 물어볼게요. 열을 100만큼 흡수하면 일을 얼마큼 할 수 있다는 거야? 100만큼 할 수 있다는 거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는 열 효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1입니다. 100%라고 하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줄의 열 효율에 대한 입장까지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개바퀴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저거는 그냥 지가 한 실험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전 주제에 대한 입장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슈퍼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톰슨은 입장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누군가를 까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톰슨은 뭐라고 하냐면 A 밑줄로 대놓고 되어 있네요. 카르노를 비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비판한가?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돼. 줄에 위배돼. 이 이유 때문에 카르노를 비판해요. 그러면 톰슨은 줄과 같은 편인 거 괜찮을까요?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톰슨의 입장은 따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줄에 위배되기 때문에 카르노는 틀렸어 라고 한 걸 보니 톰슨도 그러면 등가성이라 생각하는구나, 열효율을 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톰슨의 문제가 2번 문제였죠. 저 A가 이따 같이 보고요. 자, 클라우지우스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오쪽에 있었네요. 오른쪽. 자, 네 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오쪽에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클라우지우스 증명을 유지될 수 있었다. 그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잠깐
카르노가 틀렸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른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지금 거기 있는 거 읽은 거예요. 다시 클라우지우스가 카르노를 옹호하기 위해서 뭘 하냐? 카르노가 많이 틀렸으면 열이 인마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말이 돼? 라는 얘기가 여기 있었네요. 오케이, 이게 클라우지우스 얘기고, 그럼 클라우지우스는 카르노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써 있었고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한마디 더 해요. 마지막 문단이 또 클라우지우스 얘기로 하죠. 자, 세 번째 줄이요.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줄. 자, 였다. 또한이니까 뭔가 하나 더 얹어준 겁니다. 일이 열로 전할 때와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연료율이 100% 될 수 없는 상호 정한 반향. 됐을까요? 하나 더 합니다. 100%가 안 된다. 전부 다 100%는 안 된다. 열 효율은. 이에 대한 입장 하나 더 제기합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지우스는요, 톰슨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다른 과학자들의 입장도 있고 본인만의 입장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얘는 분량이 이 두 문단이었던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문제 풀러 가자고요. 1번은 이 글의 전체 주제를 파악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5번입니다.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요. 볼까요? 선제 5번. 열기관의 열효율은 이 글의 주제죠.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이론. 카르노의 칼로리 이론이었어요. 칼로리 이론의 오류가 밝혀졌음에도, 네, 이 줄과 톰슨이 오류를 밝혀냈죠. 정확히는 줄이 밝혀냈죠. 그럼에도 유지되었다. 네, 클라우지우스가 유지시켜줬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참, 뭐 엔트로피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몰라. 답 5번 고르는데 지장 없었고요. 자, 2번이 조금 어려웠나 봐. 2번 오답률이 좀 높아. 근데 2번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려워 라기보다는 답이 좀 허접해. 답이 너무 당연한 얘기가 써 있어갖고 이거 내가 골라도 되나 하는 본능적인 움츠러듦을 유발시키더라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뭔 소리냐? A는 톰슨이 카르노를 비판하는 거, 요거를 찾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요거를 톰슨이 카르노를 비판하는 걸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는데 지금 얘들 뭔 얘기하고 있냐면 열효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르노는 칼로릭 이론에 기반하여 설명했습니다. 열효율을. 그러니까 톰슨이 비판할 수 있는 얘기는 정해져 있어요. 네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열효율을.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칼로릭, 열기관의 한열, 즉 열효율은 설명이 안 되는데, 근데 말이 조금 허접해. 무슨 치밀한 논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뭔가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는 2번 답을 설명하는 것보다 나머지를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할지를 설명드릴게요. 바로 비판 문제 푸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작년 수능, 작년 구평에도 다 적용되는 거니까 두고두고 한번 써먹어 보세요. 비판 문제는요, 먼저 방향 문제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혼자 비판하지는 않죠. 자아성찰은 저기 문학에서 찾으시고, A가 B를 비판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문에 있는 인물, 보기에 있는 인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지문 속의 인물끼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걸 잡으면 이제 무슨 단계를 거치냐? 첫 번째, A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이거부터 따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비판이라고 해서 두 사람을 자꾸 동시에 떠올리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고차원적인 걸 묻지는 않습니다. 이거 되게 단순하게 볼 수 있어요. 자, A가 B를 비판하는 상황이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데 우리 판단 기준은 첫 번째, 비판하는 주체가, 비판하고 있는 얘가 할 수 있는 말인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50%가 갈려나가요. 두 번째는 비판받는 대상은 이미 한 말이어야 됩니다. B가 했던 말 맞나? 자, 비판받는 대상이죠. 비판의 타겟, 비판의 대상이 실제로 했던 말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B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 비판받고 있으면 이건 허수아비 공격 오류라고 해서 논리학에서 큰 오류 중에 하나래요. 자, 여기서 40%가 갈려나갑니다. 나온 10%는 뭔데요? 잘 안 나오는데 마지막 여기까지 왔는데도 답이 안 보여? 그럼 하나예요. 비판 맞아? 라고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가끔 옹호하는 걸 쓱 넣어놔요. A가 한 말도 맞고 B가 한 말도 맞는데 칭찬하고 있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좀 희귀하고 티나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1번, 2번, 솔직히 1번에서 다 커트됩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누가 A인지 볼까요? 톰슨이 A인 것 같고요. 카르노가 비판 대상이네요. 카르노가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따지면 돼요? 톰슨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두 번째, 카르노가 한 말 맞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지 1번부터 갈게요. 천천히 갈게.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없어. 잠시만요. 톰슨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톰슨은 줄이랑 펜이잖아. 줄이랑 같은 팀이잖아. 등가성을 인정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카르노를 비판한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줄이 한 얘기가 틀렸다고 말한다고 할 수 없는 말입니다. 1번은 그래서 X예요. 괜찮을까요? 톰슨은 줄의 등가성을 받아들여서 그걸 근거로 카르노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등가성을 부정한다? 말이 안 되죠. 1번 X. 선지 2번. 요게 답이고요. 선지 3번.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는 것 같은 방향성 있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 잠깐만요. 이거 누가 한 얘기죠? 클라우디우스가 한 얘기입니다.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않아.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흘러라고 마지막 문단 처음에 써 있어요. 클라우디우스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는 톰슨이 비판한 카르노를 옹호한 사람입니다. 즉 톰슨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카르노를 옹호하는 클라우디우스가 한 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3번도 X. 자, 4번. 아이고 이거 읽기도 귀찮다. 이거네요. 선지 4번은 이거죠. 누가 한 말이야? 클라우디우스요. 톰슨이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팀이에요. 자, 선지 5번.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카르노가 한 말입니다. 선지 5번은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 끝. 고를 게 도저히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찝찝하지만 2번 고르고 넘어갔으면 성공이에요. 그렇게 풀면 됩니다. 3번 푸는데 시간 많이 걸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날먹 딸깍 한번 해볼게. 보기에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해요. 줄의 좀만 더 읽어볼게. 줄의 실험과 달리 답이 나왔어요, 얘들아. 줄하고 다르게 열 효율은 잠깐만요. 줄은 100%야. 근데 줄과 다른 입장을 제시한 팀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디우스예요. 아까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100%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은 A B분의 A 써 있는데 요거였죠. 열 대비 양이 이거였어요. 줄과 다르게 실험 결과 나와야 된대요. 줄과 달랐대요. 그러면 줄이 구한 거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똑같아야 돼. 무조건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서술어 보세요. 선지 1, 2, 3, 4, 5번에 끝부분만 보세요. 선지 1번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다. 선지 2번 같다. 선지 3번 커진다. 선지 4번 커진다. 선지 5번 작다.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5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의도된 문제래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짧은 글이지만 그래서 의도한 거를 즉 열 효율에 대한 얘기인 거를 눈치챘다면 이 열로 묶어놓으니까 그냥 되게 심플하게 답들이 다 나왔죠. 역시 주제 잡기는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잡는 게 중요하다. 1문단을 칼로리로 잡은 사람들은요 또 이상한 데서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모임 할 텐데 열 효율로 바르게 잡았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자, 4번은 몇 번이냐? 4번이래. 파이팅! 넘어가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자, 문제 해결 구조인데 도와줄까 이거? 1문단 읽어보세요. 1문단 읽어보세요. 도와줄게요 이거. 다 읽었나요? 자, 사실 조금 이 지문도 노골적입니다. 뭐가 노골적이냐? 이상기체라는 말 자체가 이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짐작이 돼요. 이상은 현실과 좀 다릅니다.
현실 세계와 다르게 내가 지금은 비록 없지만 지금은 아직 와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곳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문학에서 이상향 이런 거 했었죠. 자, 우리가 보는 기체가 아니라 이상적인 기체인 겁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나. 그래서 어쨌든 저 기체를 처리할 수 있는 저 뭐 부피, 압력, 온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 하나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1문단 지금 다 읽었잖아요. 이상기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데 몇 개 찾으셨어요? 2개 보이셨나요? 밑에서 두 번째 줄,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이상기체란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기체다. 네, 2개예요. 분자 자체 부피는 없습니다. 분자 간 상호작용은 없습니다. 라고 가정한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그 상태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다는데 뭐 여기까지는 그냥 별 얘기 없습니다. 이 글은 1문단에서 주제를 잡기가 어려워요. 따로 한 게 없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아닌가요? 설명 다 했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이 안에 관계 파악하기 위한 의도라는 거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려줬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2문단에 있습니다. 자, 2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길죠? 천천히 읽으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2문단 출발. 어때요? 2문단은 다 읽었나요? 뭔 말이래요? 천천히. 문제인 걸 인지했는지부터 일단 검토해봐요. 스스로 지금 읽었을 때. 아,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 되게 귀여운 지문인 거 알아요? 1문단에 티나게 이상기체란 말이죠. 2가지가 없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2문단 시작할 때 실제 기체 저 방정식 잘 안 맞아요. 왜냐면요 하고서 2가지 나오죠. 문제를 잡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문제 잡은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해결책 아니에요.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요. 무조건 오픈됩니다. 뒤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원인이요. reason. 문제가 나오면요. 이 문제의 원인을 찾냐 못 찾냐에 따라서 정답이 갈려요. 2개 찾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마지막 이 글은 좀 귀여운 지문이기 때문에 앞에 사실 암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조금 지금 보니까 유치하네요. 다시 보니까.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2문단 두 번째 줄. 실제 기체에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써놓을게요. 분자 자체 부피. 요게 있고요. 그리고 분자 간 상호작용. 요게 있어서 실제 기체랑 잘 안 맞아요. 됐지? 아까 1문단에 요즘 글은요. 이걸 주면 아까 1문단에서 이상기체 설명을 생략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0년 된 지문인데 옛날에 이렇게 참 배려심이 넘쳤어요. 이상기체 설명해주고 2가지가 없어요. 안 맞아요. 왜냐? 2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안 그래. 저 앞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저 설명이. 어찌됐든 문제 원인 2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냐면 내가 좀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미안해. 여기가 아니었다. 2문단 두 번째 줄 끝부분.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거기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놓치면 힘들어요. 분자 간 상호작용은 2가지 때문에 일어난답니다. 바로 인력과 반발력. 계속 갈게요. 대부분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일어난다. 거기까지. 네 번째 줄 읽고 있어요. 나 지금. 자, 2문단 네 번째 줄 중간 볼게요. 온도를 찾으셨나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인력의 영향을 줄어든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인력이 줄어든다.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문제가 나타날까 없어질까? 다시. 문제, 원인의 원인.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인 인력은 온도가 높아지면 인력은 줄어든다. 그럼 물어볼게요. 온도를 높이면 잘 맞을까? 잘 더 안 맞을까? 잘 맞게 된다라고 나오는 거야. 왜요? 인력 때문에 생긴데. 근데 인력이 줄어든대, 온도가 높아지면.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네. 이 문제점이 줄어들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였어요. 됐을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인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저 문제, 분자 간 상호작용이 줄어들겠구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또한 인력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 하나 더 나오네요. 아이고, 하얀색.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 역시 인력이 줄어든답니다. 어때요? 그럼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는 잘 맞는다는 거야? 잘 안 맞는다는 거야? 잘 맞게 된다는 겁니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들 어려워하더라고요. 아침에 했는데 다들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내가 좀 도와줄게. 님들아, 9쪽 잠깐 와볼래요? 9쪽. 7번 문제 보세요. 그거밖에 없죠, 9쪽에. 보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프 볼 때마다 쫄지 마세요. 텍스트부터 처리하는 거야. 그림은 나중에 봐. 자, 보기 보니까 종류가 다른 실제 기체 AB와 AB가 실제 기체인가 봐요. 이상기체 C. C가 이상기체예요. 각 1몰에 대해 같은 온도에서의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자, 아까 읽으면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님들아 1문단 읽었을 때 별사탕 하나 있었던 거 있거든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까먹어서 빨리 보고 와! 1몰의 별사탕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좀 뜬금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1몰 별사탕이 있어서 뭔가 대단한 뜻이겠군 가보니까 기괴한 숫자가 써 있습니다. 볼까요? 이런 걸 내가 외우고 다니지 않아. 0.2 곱하기 아이고야 3개. 그렇구나. 유용한가요? 이거 어디서 써먹어? 그러면 아니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야. 별사탕을 줬다는 거는 문제를 풀 때 아주 결정적인 단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강력한 단서였던 거야. 이걸 어디다 써먹어요? 물론 이 숫자를 우리 보고 계산하라 않겠지. 자,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숫자가 개 크네. 다만 미리 말하자면 이게 큰 값이란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자, 이거 어때요? 특정 개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딱 정해지는 거 아니야? 정해진 개수란 뜻이야. 1몰은 정해진 개수야. 기체 분자가 1몰이라는 거는 저만큼의 개수로 딱 고정된 기체 분자 수를 의미한다. 이걸 사용하면 7번에 있는 문제의 실마리가 또 풀려요. 다시 7번 문제로 와도 될까요? A와 B 그리고 기체 C 각 1몰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해진 기체 분자고요. 그렇다면 이제 추론해 보세요. 이 그래프로 올게요. 이 그래프의 X축값부터 보겠습니다. 부피죠. 이 기체 분자 1몰, 이 딱 정해진 개수의 기체 분자 개수가 특정 부피에 어디에 담겨 있는 건데,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는 분자 간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가까워진다는 거야? 멀어진다는 거야?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부피가 커진다는 거는 기체 간 거리가, 기체 분자 간 거리가 어떻다는 거죠? 멀어진다는 거죠. 이거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X축값이 크면 이상기체인 C와 실제 기체 AB가 차이가 있어?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거 확인되세요? 거의 비슷해요. 즉, 이 문제가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해소된 현상을 지금 이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아까 우리가 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프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잡아드린 거예요. 방금 읽은 거.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력은 작아진다. 그거를 이 그래프 X축값의 큰 값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따라올 수 있을까? 내 풀시간 또 줄 거야. 조금만 더 하고 2문단. 다시 지문으로 올게요. 자,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그 힘은 무시할 정도로 약해진다. 네, 인력이 아예 무시할 정도로 낮아진다. 그러니까 멀수록.
부피가 크니까 일정 기체 분자수 엄청 멀어지겠죠. 하지만 여기가 이제 어려운 포인트죠. 마저 읽을게요. 여러분들 이 문단 밑에 세 번째 줄이야. 하지만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반발력이 인력을 압도하게 된다. 아, 거의 맞닿으면 인력보다 반발력이 압도하게 된대요. 아, 그러니까 인력보다는 반발력이라는 게 커진다. 여러분들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잡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아까 분자가 상호작용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되어 있었어? 인력과 반발력이죠. 지금 인력 줄이는 얘기하다가 거의 분자 간 거리가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반발력이라는 게 압도하게 된대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읽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종합해 볼게요. 문제, 원인. 이 원인은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해. 인력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반발력 때문에 생기기도 해. 근데 반발력은 이때 생겨. 인력하고 다른 상황이야. 그러면 다른 상황 때문에 생긴 문제고, 그러면 그때만 발동하는 특수한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음 문장이야. 그걸 생각하면서 바로 다음 문장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 이러한 반발력 때문에 실제 기체 부피는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않는다. 아, 반발력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까 거랑 다르게 좀 패턴이 다른가 봐요. 실제 기체 부피가 잘 기대했던 것만큼 안 줄어듦이라고 써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다시 그래프를 보러 가보세요. 보여야 돼. 나 더 이상 도와주는 거 힘들거든. 그래프를 봐봐. 분자 간 거리가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 x축과 부피가 줄어들어야겠지. 분자 간 거리가 가까우면. 자, 근데 잘 안 맞다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 살짝 맞았다가 또 벗어나 버려요. 이상기체가 C입니다. C는 부피가 줄어들면, X축값이 작아지면 점점 더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 기체 AB라는 놈은 어느 지점부터는 더 이상 줄지 않아요. 여기네요. 이놈이 바로 반발력을 압도하는 거의 맞닿은 상태인가 보다라고 연결할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자, 내가 솔직히 말할게.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셔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이, 여기 써있는 텍스트가 이 그래프로 아주 잘 구현되었군이라고 될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독해력은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근데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문제 원인 잡아야 그 다음 내용이 먼저 해결된다. 이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해결하러 갈 거거든요.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자, 제거 어떻게 할까요? 뺍니다. 몇 번 뺄까요? 요거 한 번 빼고 요거 한 번 뺍니다. 끝. 나머지 글은 별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잘 잡았다면. 자, 시간 재드리겠습니다. 5, 6, 7, 세 문제. 5분 어때요? 5분. 자, 출발. 나 옛날 머릿결이 되게 좋았는데 점점 먼지가 돼가네. 이러다 벗겨지고 하는 거겠죠. 그러네. 모발이 되게 얇아졌다. 우리 아빠가 대머리거든. 위험한데 살짝. 뭔 상관입니까? 전 이미 결혼했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입니다. 파이팅, 관리 잘하세요. 돌아와서 3, 4문단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부탁드렸는데, 아마 잘 못 읽었다면 저랑 같이 읽은 이 문단까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다만 이 문단까지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너무 노골적입니다, 멘트가. 자, 3문단 볼까요? 자, 두 번째 줄에, 3문단 두 번째 줄에 이때 분자의 자체 부피를 B라고 한다. 무슨 소리냐? V라는 곳에 있는데 이게 기체가 있는 부피를 말하는데, 실제 부피는 그 기체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만큼은 빼야 진짜 부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문제 원의 첫 번째가 분자 자체의 부피입니다. 이걸 계산하지 않았던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요? 이 부피 중에
기체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만큼 뺍시다 라는 얘기였던 거였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테스트하는 실제 기체에 더 가까워지겠지라고 한 겁니다. 납득이 될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B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게 3분단. 4분단은 뭘까요? 이 분자 간 인력 땡김에 생기는 분자 간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그 차이 값을 구해놨어요.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의 압력은 이상 기체에 비해 V제곱분의 A만큼 줄게 된다. 그래서 뭔 짓을 합니까? 아, 실제 기체는 이만큼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계산합시다. 라고 한 거고, 이게 바로 반데르발츠 상태방 정식입니다. 뭐야?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요. 요것 때문에 생긴 압력 차이를 이렇게 해결한 겁니다. 끝이에요. 그만큼 빼준 거야.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러니까 실제 기체 이제 잘 맞네. 노벨상 축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 됐을까요? 3, 4분단은 제가 설명하기 그래서 더 없었어요. 문제 원인만 잡았다면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잉. 자, 5번의 답은 뭐야 이거? 예, 5번입니다. 예, 헛소리하고 저 혼자 분자간 사고자는 거리 상관없다. 거리 때문에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약을 파세요? 예, 그래서 5번 답 골라줘야겠지. 자, 6번. 기억은 이상기체. 니은은 반데르발츠 상태방 정식. 둘의 차이는 이제 두 개가 있죠. 압력을 계산했냐, 부피를 차이를 했냐. 자, 요 부분이 답으로 나왔네요. 분모값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상기체는 V만 따집니다. 그 부피만 따져요. 근데 실제 기체 방정식인 반데르발츠 상태 방정식은 기체 자체가 차지하는 분자 사이즈만큼 또 부피를 빼줍니다. 누가 더 도달할 수 있는 부피가 더 큰 거야. 이상기체가 더 커야지 당연히. 뺀 것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5번 반대로 써져 있죠.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 7번이 뭐냐. 요걸 이제 많이 틀렸죠. P1과 P2 이 사이가 뭘 의미하는지 여기에요. 여기 사이야. P1과 P2는요. 자, 봐봐. 잘 봐봐. 이 말 좀 이상해요. 아까 내가 이 본문말 그대로 써놨잖아. 분자간 상호작용 때문에 저런 일이 잘 안 맞아요. 분자간 상호작용 왜 일어나요? 인력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인력은 언제 있어요? 설명을 안 했어요. 인력이 있는 경우를 설명을 안 했다고. 온도가 높으면 인력이 낮아져요. 분자간 거리가 멀면 인력이 낮아요. 거의 맞닿으면 반발력이 더 커요. 아니, 문제의 원인은 인력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야? 바로 여기입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맞닿을 정도로 가깝지도 않은 적당히 가까운 때, 그때 인력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야. 이건 우리한테 추론하라고 한 거고, 그걸 대놓고 문제로 냈습니다. 자, P1과 P2 사이가 바로 이 지문에서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추론해냈어야 되는 인력 때문에 생기는 둘의 차이를 보여주는 구간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여기 납득이 되세요, 이게? 너무 멀지도 않아요. 그건 P1 아래겠죠. 반발력이 압도하는 구간도 아닙니다. 그건 P2와 P3 부분부터입니다. P2와 P1 사이는 적당한 간격 때문에 인력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답은 2번을 골라줘야 돼요. 왜요? 인력은 어떻게 결정되죠? 멀수록 인력이 낮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A와 B를 보니까 A가 B에 비해 부피가 더 작아요. P1과 P2 사이에. 그러면 누가 더 가까운 상태야? A가 더 부피가 적으니까 거리가 더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때는 반발력이 압도하기 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인력 간의 작동만 하기 때문에 A가 더 인력을 크게 받는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2번 답인데 어떻게 맞추셨나요? 다시 한번 뜯어보세요. 틀리신 분은. 아니면 질문을 하던가. 이거 아침에 이렇게 설명하니까 다 와서 또 질문하더라고. 질문하세요. 왜냐면 그럼 이건 이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과학적 사실과 별개로 나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반발력은 누가 더 큰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이 지문은 A와 P1과 P2 사이의 반발력은 구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아니야. 물론 실제 세계에서는 누가 더 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내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문만으로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리가 안 되는 선지도 있어요. 하지만 답을 고르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뜯어보세요. 이거 이해 못하신 분들은. 자, 세 번째 질문 갑시다. 빨리 하자. 왜? 뭐 문제? 자꾸 이렇게 웃습니다. 이게 지퍼부터 본단 말이야. 아니지, 괜찮지. 쉬자는 거야 혹시? 아니지. 이렇게 합시다.
이 글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독서 세 번째 질문은 길이가 좀 숭악해요. 문제 개수도 작지 않아요. 논리 연결입니다. 앞에 있는 논리가 계속 이어지는 걸 잡아줘야 돼요.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저번 주에 배웠던 저저번 주인가 그 그림 이론 있잖아요. 앞에 있던 내용들을 계속 받아서 끌고 와야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빼고 읽으면요 정말 뜬금없는 소리들이 또 나열되어 있을 거야. 처음에는 이제 성리학, 이기론 나와요. 그래서 이설명, 기설명 신나게 하다가 갑자기 법 개혁 하더니 막 경국대전 발동 막 이러고 있어요. 자, 다 하나로 연결되는 글이고 소름 끼친 얘기 해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만 3번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만 나와요. 용어가 다른데요. 근데 같은 내용이야. 그걸 깨달았으면 문제 풀러 가도 되고요. 아니면 시간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영어는 편차가 심할 거예요. 풀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풀 수 있고요.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은 문제 풀 때 틀린 그림 찾기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어디 있었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어찌됐든 다 경험해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10분 푸는 시간 주고요. 10분 쉬는 시간 줄게요. 뭐 의미하는지 알지? 전 10분 만에 이걸 못 푼? 그러면 뭘 좀 줄이면 되겠지. 20분 뒤에 봅시다.